네, 오후 1시에 가수 태진아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억대 도박설 논란에 대해서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후 태진아 씨가 억대 도박 의혹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네. 어떤 생각 처음에 딱 보고 하셨습니까? 예, 외형상으로 객관적으로는 태진아 씨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뭔가 조금 허술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처음에 봤을 때는 나 억대 도박 안 하고 뭐 네.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좀 뭔가 허술하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네,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게 허술하냐면 지금 17일하고 18일 날 도박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7일 날 한 게 바로 허슬리 카지노장입니다. 예. LA에 있는. 그다음에 18일 날 정작 말썽이 난 곳이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자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에 근무했다는 현재는 허슬리 카지노장에 근무했다는 지배인하고 통화를 10년간 근무했다는 사람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지배인의 싱크를 들어보면 지금 헐리우드 파크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허슬리 카지노장에 근무를 하죠. 그럼 예전에 근무했다고 하지만 현재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전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태진아 씨 쪽이나 태진아 씨 변호인 쪽에서 좀 더 정확한 네. 그런 진실을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밝히기 위해서는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에 쟁점이 된 그 부분에 대한 관련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간 곳 중에서 쟁점이 된 곳의 카지노가 아니라 다른 네. 곳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7일 날 허슬리 카지노장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그리고 VIP 룸이라고 하더라도 태진아 씨 말이 되게 거의 맞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내도 되는 그렇죠. VIP 룸. 네. 하지만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은 현재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에 의해도 네. 여기는 15,000달러, 25,000달러. 물론 뭐 50달러, 100달러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하이리밋 카지노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 포스팅하고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곳이라고 하면은 쟁점이 과연 도박에 준한 그런 많은 액수의 베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안 밝혀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USA 시사저널 USA 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는 지금 거리가 좀 먼 허슬리 카지노장의 얘기를 주로 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카지노에서 했느냐라는 부분 중에서 문제가 됐던 카지노가 아니라 전 카지노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진아 씨 측에서는 이 USA 시사저널 USA 측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을 녹취록을 이제 들려줬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태진아 씨 쪽에서 굉장히 잘 공개를 하셨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뭐 여러 가지 지역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 관련 산업이나 또 공무원 약점이나 네. 기관의 약점을 잡아서 지방지 사실상 유명 상품으로 치면 유명 브랜드가 아닌 비정통파 지역 매체 이런 무가지 기자들이 뭐 공갈 행위나 협박 행위를 했었죠. 언뜻 딱 그 싱크를 들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말을 해서 지금 뭐 서른도 씨 거론하고 송대관 씨 거론하고 서른도 씨 부인 거론하면서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협박, 공갈 비슷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1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횟수나 시간에 비례해서 100억대 보도로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겁을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예. 그러면 지금 공인이고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을 향해서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2억, 20만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비밀스럽게 얘기해서 받아내. 그러면 내 몫은 없잖아 하니까 하워드 박이라는 태진아 씨 지인이 네. 하워드 박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그럼 내 몫은 없잖아 하니까 그러면 5만 달러를 더 받아서 그건 네가 챙기고 나머지 20만 달러는 우리 회사에 입금을 해라. 이 경향은 지금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보도를 하지 않을 테니까 금품을 달라 하는 협박죄.
협박죄에 딱 떨어지는 네. 그런 죄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팀장님의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보셨을 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태진아 씨 쪽에서는 변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태진아 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한미사법공조체계에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부분이 거론이 될 텐데 이 부분 가지고 과연 미국 사법당국에서 자기네들이 세금 받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이 기업에 예. 한국의 이런 정도의 범죄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그다음에 법원의 명령으로 해서 그 녹화나 관련된 증거나 자료 그다음에 칩을 어느 정도 샀는지 이런 부분을 과연 제출 명령서를 발부하겠느냐 어림없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림없고 네.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헐리우드 파크 카지노장에서 네. 과연 이 CCTV라든가 관련자라든가 전표, 매출 전표를 과연 공개하겠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태진아 씨 쪽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문제는 또 그 USA 저널의 국적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전부 미국 국적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면 과연 미국 사법 공조 체계에서 이 정도 가지고 미국민에게 불리한 네. 그런 사법 공조를 하겠느냐. 쉽지 않다는 싸움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 공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네. 네. 사실상 태진아 씨 쪽에서는 억울한 면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좀 더 USA 시사저널 USA 쪽에서 내일 아침에 사이트에 2탄을 보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보도가 사이트에 보도된 게 어떤 허점이나 허구성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거를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외형상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래야만이 국민들이나 또 많은 어떤 언론에서도 억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결국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이 태진아 씨 쪽에서 나는 억대 도박하지 않았다. 이루도 도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헐리우드 파크장에서도 나는 억대 도박하지 않았다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8,500불 정도를 내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약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나. 왜 그러냐. $10,000 이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8,500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일 또 시사저널 USA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그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사건 중에 이제 국세청 간부 그리고 감사원 간부들의 성매매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비슷합니다. 2명씩.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가 잡은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렸다 잡은 건 아니고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면 네.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5명의 그 파트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사실상 경찰로 봐서는 이한구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적폐해소 뿌리채 캐버려라 네. 하는 측면에서 성실한 공무원의 입장을 근무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하. 제가 경찰 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러냐면 국세청 감사원이 어떤 곳입니까? 국세청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정말로 반듯한 처신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사가 아직 진행이 덜 됐지만은 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까지 했다. 이제 한 분은 어떤 서울에 소재한 서울 소재 그 세무서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국세청 내 중요 보직의 가장인데 이런 분들이 유흥을 즐기다 못해 또 2차까지 했다 하는 부분, 그 성매매까지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감사원의 감찰가 출신입니다. 예. 감찰가가 어떤 곳이냐면 어떤 국가 조직, 공조직의 비리를 캐내는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청렴하면서 공정한 그런 분이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이런 어떤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향응을 받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경찰에서는 여가부하고 합동으로 여성가족부 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보를 받은 건 두 번째는 여가부에서 받은 겁니다. 아. 이렇게 돼서 현장에서 계속 하루가
그 잠복을 한 게 아니라 며칠째 잠복을 하다가 먼저 2명의 남자가 이 업소의 그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사라진 후에 다시 이분들이 지금 뒤따라가서 결국 성매매를 했거든요. 이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기획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유력한 그 모모라는 이 업소인데요. 유명한 업소입니다. 강남에. 이 업소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그 본연의 그 질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방범가의 어떤 그 생활 질서의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근무 시간에 이분들 네 분들이 아마 단속이 된 것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성매매를 하다가 잡힌 경우를 보면 이번 뭐 감사원이나 국세청 직원 외에도 일반인들 역시도 우리는 성매매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하는 사이였다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성매매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받고 성을 팔아야만 성매매, 그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 여성과 내 옆자리에 호스테스 접대부를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아서 상관을 했다. 뭐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처벌 못 해요. 그리고 지금 간통죄 폐지됐기 때문에 부인이 고소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다만 공무원 윤리 규정에 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지 형사 입건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업소 관련된 장부,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술값은 얼마고 안주값은 얼마고 그다음에 접대비는 얼마다. 이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과연 계산이 얼마 됐고 누가 계산했으며 누구 카드로 했는지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아무리 마음이 맞아서 성매매를 마음이 맞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게 입증이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자 같이 5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3명은 가고 2분이 앉아서 그 여성과 같이 둘이 동시에 마음이 맞아서 한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갖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그리고 감사원 직원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